안녕하세요. 보험사관학교 박푸름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이렇게나 좋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오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숙지하시면 꼭 필요한 보험만 가져가시고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연세서에서 매달 국민건강보험료가 일정 비율로 공제되는 걸 보셨을 텐데요. 직장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의 7.09%로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재원들로 국민건강보험이 운영이 되고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보장 한도에는 제한이 없지만 비급여 항목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급여, 비급여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들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치료가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이 안 된다. 즉 선택적인 항목이에요. 환자의 편의나 부가적인 치료를 위한 것들로 MRI나 도수 치료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죠.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인 거예요.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많은 치료 비용들이 급여 항목에 포함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특정 표적 항암제와 같은 정밀 치료제 혹은 면역 항암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급여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다빈치 로봇 수술이나 1인실 이용, 추가적인 용양요법 등이 비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돈을 더 쓰더라도 당연히 치료 경과가 좋은 치료를 받고 싶겠죠. 그래서 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부담 없이 환자분들이 비급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고 비급여 항목은 실손보험에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잘 모르셔서 불필요한 담보를 추가해서 매달 30만원, 40만원, 50만원씩 보험료를 내곤 하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크게 세 가지: 본인 부담 상한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본인 부담 상한제는 연간 급여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나왔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미 낸 돈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건데요.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고요. 소득 분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표를 보시면 월 보험료 구간에 따라서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차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얼마인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5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167만원입니다. 만약 2023년에 병원에서 1000만원, 약국에서 5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해서 총 1500만원을 지출을 했다면 167만원을 초과한 133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급여 항목은 부담스럽지 않겠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201만 명에게 2조 원 이상의 금액이 환급이 되었고요. 1인당 평균 131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소유자는 꾸준히 증가를 해왔고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약 10%에 달하고 있죠.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받거나 발송된 초과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에 따라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미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을 통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희귀질환,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암,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이나 림프보 구성 백혈병 등 희귀질환은 치료기간이 길고 고액의 치료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대 100%까지 급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보시면 공단에서 중증치매는 90%,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95%, 잠복혈액은 100%까지 부담합니다. 신청은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치매, 중증 화상 환자로 확진을 하면 병원 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하여서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치료 종결 시까지 지원이 되는 결핵을 제외하고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고요. 그리고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통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의 경우 5년이 끝나는 시점에 잔존암 또는 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암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투여 중인 경우라면 치료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하지만 정기적인 추가 검사만 받거나 암과 관련된 합병증 치료라면 재등록 대상이 아닌데요.
희귀질환, 중증 치매 등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건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본인 부담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산정특례 역시 급여 항목만 보장이 된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모두 급여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셋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징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일부 항목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로 커버되지 않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건데요. 이처럼 의료 공백을 메워서 더 많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혜택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여러 질환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왔더라도 각 질환별로 계산된 의료비가 기준 금액에 도달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암으로 치료를 받고 당뇨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면 암과 당뇨 치료비를 각각 따로 계산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2024년부터는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최종 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진료에 대해서 최대 180일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A병원에서 30일 동안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B병원에서 60일 동안 당뇨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 90일 지원이 모두 가능한 거죠. 보시면 이렇게 소득 구간별로 의료비 부담 수준과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의 월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데요. 즉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일렬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를 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3만원, 2인 가구는 368만원, 3인 가구는 471만원이죠.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11만 5천원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111만 5천원에서 224만원까지고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223만원에서 466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만약 100% 초과 200% 이하에 해당한다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를 초과할 시 의료비 60%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 분이 치료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연소득 3,600만원의 10% 이상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60%인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월 소득이 100만원인 분이 치료비로 200만원을 썼다면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70%인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의 재산과세 표준액이 7억원 이하여야 되고요. 미용, 성형, 1인 신일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죠.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산정특례 제도로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을 받고 본인 부담 상한제로 소득분위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을 받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일부 항목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다른 부분은 보험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보험사관학교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보험 리모델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이나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이 종료되는 대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